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번 시간에 이어서 로렌츠 변환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대론에서는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공리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이렇게 간단히 쓸 수도 있었죠.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학의 법칙은 같다인데 다르게 말하면 이제 모든 관성계는 동등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성계라는 것은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였죠. 자, 관성의 법칙은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순힘이 0일 때, 순힘이 0일 때는 그 물체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등속도 직선 운동을 하면 등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하는 게 관성의 법칙이었고, 우리가 이제 기준기가 어떤 기준기에서 그런 관성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면 그러한 기준기를 이제 관성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회전하는 경우는 이제 그거는 이제 비관성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든이라 그랬지만 사실은 언제나 두 관성계만 다루는 거죠. 자, 어떤 관성계 S가 있어서 여기 관찰자가 봤을 때 이 S-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V의 속력으로 이동한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이 보는 어떤 사건을 기술하는 X, 위치 X, 시간 T. 자, S-의 관찰자는 이 사람이 봤을 때는 S가 왼쪽으로 V의 속력으로 이동하는 거겠죠. 자기는 가만히 있고. 자, 하여튼 간에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이벤트를 그 위치는 X-, 시간은 T-라고 기술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V가 주어지면은 이 둘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로렌츠 변환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K 캘큘러스의 방법으로 이거를 유도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C분의 V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이제 베타라고 하고 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루트분의 1을 감마라고 이제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역변화는 이제 T-X-를 알고 T나 X를 구할 때는 역변환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살펴보면은 역변환은 S-의 관점에서는 S가 왼쪽으로 V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S-의 관점에서는 자기가 이제 우변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S가 왼쪽으로 S-의 관점에서는 이게 직각좌표계 S가 이제 V의 속력으로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의 로렌츠 변환식에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은 거다 하는 거죠. 우리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건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방향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으니까 직선 운동에서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거를 또 이제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운 그 2원 1차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이제 미지수를 t와 x로 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은 지금은 이게 이제 S 다시 그래서 S가 봤을 때 속도 V로 S 다시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건데, 자, 여기 이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YZ 좌표는 그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X축 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직선 운동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기술할 때, 자, 여기는 좌표축이 여기서 잰 x 다시의 좌표는 이만큼이고, 원점이 여기서부터 쟀을 때는 이제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이 두 좌표축의 기준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은 서로 원점이 만났을 때, 그때 각각의 시계를 0으로 놓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서로 만나야지 시계를 맞추고, 그 다음에 시 공간도의 경로에 있어서 경로가 달라지니까 이제 시계값이 나중에 두 번째 만나서 비교해 봤더니 시계가 다른 값을 읽더라. 이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서로 시계를 맞추는 것은 이제 여기 S와 S-가 이제 이렇게 쭉 지나치는데 서로 딱 원점끼리 서로 만났을 때 t equal 0, 하나는 이제 t-는 0 이렇게 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었더니 자, 이거를 읽었더니 x 다시 더하기, 그래서 이제 t의 관점으로는 v 동안 이렇게 이제 s 다시 원점이 이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난 위치, x 좌표가 x 더하기 vt는 x다,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이제 x 다시는 x-vt다 이렇게 되는데, 이 위의 관계식을 보면은 x 다시는, 자, 여기 이걸 봅시다. x 다시는 x-vt인데 이제 이런 보정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도 더하기 법칙에서도 그랬지만 그 일상적인 속도에서 v는 광속도 c에 비해서 아주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로렌츠 변환이라는 것도 이제 그렇게 이제 v가 c에 비해서 작으면 그냥 여기서도 이 루트는 이제 1이 되고 이것도 이제 0이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만든 그런 미사일의 속도가 이제 예를 들어 V가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이제 가장 빠른 것이 기차가 아니라 이제 미사일이다 그랬을 때 그 속도가 3 곱하기 10의 몇 승미터가 되려나? 그때 그때 알았었는데 하여튼 지금은
이제 또 갑자기 하려니까 또 잊어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5승이다. 미터 퍼 세크죠. 그러면 이제 C분의 V가 광속도 C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니까 이것보다는 더 작아야 되나? 3km 퍼 세크로 할까? 자, 광속도 C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V는 3 곱하기 10의 3승이다. 그러면 이것의 대략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다 0이 되고 우리한테 익숙한 이걸로 돌아간다는 거죠. 시계도 이제 서로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T-는 T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절대 시간이다 하는 걸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이제 그런 것은 아니죠. 이런 식의 어떤 빛의 속도 C와 관련된 보정항들이 들어와서 조금 달라진다는 거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렌츠 변환이 이제 이런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할 건 뭐냐 하면은 그 로렌츠 변환이 이렇게 식으로 주어지는데 그거를 하나의 그 S에 그 관계되는 좌표계나 S-계에 관계되는 좌표계나 하나의 그 그림에 나타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경사 좌표계를 도입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 좌표계에서는 그 좌표를 읽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직각 좌표계에서는 자, x, y의 직각 좌표계에서 이 점이 있다 그랬을 때 좌표를 여기에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 그래서 x 좌표 읽고 여기에 수선을 내려서 이 눈금을 읽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경사 좌표계에서는 이제 경사 좌표계가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읽느냐면은 아까 이제 이렇게 수선을 내렸다 그랬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 상대축에 평행선을 그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경사 좌표계에서도 이 좌표 값을 읽기 위해서 이 상대편 좌표에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 눈금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x 다시 y 다시 좌표계라고 하면은 이제 y 다시 좌표를 알기 위해서는 이 상대편 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해서 y-축과 만나는 점에 눈금을 읽으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은 XY축이 이제 그 S계의 좌표축이 되고 X-Y-축 같은 이러한 경사진 것이 그 S- 좌표계로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지금 시공간도는 아니죠. 시공간도라면 이 한 점이
어떤 이벤트를 나타내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S-개의 좌표계를 읽고 S-계의 좌표계를 읽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XY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X, CT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그 광속도 C는 없이 그냥 XT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광속도 C를 곱함으로 해서 이것도 이제 길이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거는 길이, T로 했을 때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상수 C를 곱해서 이게 이제 같은 길이의 단위로 좌표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XCT는 S, X-CT-는 이제 S-에 이제 그 좌표를 그렇게 해서 읽으면 된다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걸 확대해서 볼까? 자, A라는 이벤트는 S가 보기에는 이렇게 좌표를 읽으면 되고 그 S-가 보기에는 이 파란색으로 좌표를 읽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둘 사이 관계는 이제 V죠. 그 K라는 건 이제 그 도플러 효과 때문에 이제 그런 추상적인 그러한 변수를 도입한 거고 우리는 이제 그 V가 더 편하다, 속력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K 캘큘러스 방법은 안 쓰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둘의 결국 이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그 S의 좌표를 읽고 시공간 좌표를 읽고 S-의 시공간 좌표를 읽는 건데 그 이렇게 한꺼번에 나타내서 그것을 이제 이 그림으로 보니까 더 이제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S-계의 좌표계는 이것이 경사지게 되고 또 눈금이 달라져요. 여기서 한 눈금은 이만큼이라면 X축의 한 눈금은 좀 더 작게 된다 하는 또 그런 관계식이 있는데 그 관계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X, CT, 그 다음에 X-CT-.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직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낫죠. S 좌표가 이제 이렇게 있고 S가 봤을 때 S-가 이렇게 속도 V로 간다. 자기를 스쳐서 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서로 원점이 일치했을 때 각각 t는 0, t-는 0으로 놓는다 이건데 이 관계가 이제 결국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S는 S계의 관찰자는 그 이벤트의 위치가 X고 시각은 T다 이렇게 말하고 S-는 자기가 봤을 때는 이 이벤트인데 그 위치 좌표가 X-고 T-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둘이 서로 연관이 된다는 게 로렌츠 변환이었죠.
L 변환이다. 이렇게 쓰면은. 근데 이제 그 식이 있으니까 충분한데, 우리가 이걸 그냥 기하적으로 나타내어 보자 하는 거예요. 둘의 관계를. 그래서 이제 x-t-를 읽기 위해서 경사 좌표계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얼마나 각도가 기울어져야 되고 V가 주어졌을 때, 또는 이 x-ct- 축의 눈금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나 하는 거를 로렌츠 변환에서 이제 알아보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단위축이 있다 그랬을 때, 뭐 지금 경사진 단위축이다 이렇게 답을 미리 알고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건데, 자, 그 한 눈금이 이제, 자, 이 눈금이 자, 이게 한 눈금이라 그랬을 때 이것의 좌표는 x-는 1이고 ct-는 0인, 그렇죠? ct- 좌표는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그래서 이제 x-축에 평행하게 재서 이제 그 시간 눈금을 읽는 거니까, 지금 이 점의 좌표는 x-는 1이고 이제 ct-는 0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로렌츠 변환을 이용해서 이랬을 때 이제 그 x와 ct 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역변환식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볼 것 같으면은 이제 그게 이제 여기 역변환식 여기 있죠. 요걸 이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그때 CT는 어떻게 그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자, CT-는 0이고 X-는 1이니까 감마 베타 X-는 1. 그 다음에 이제 X는, 자, 여기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지금 CT-는 0이니까 감마 X-는 1이고 감마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이벤트가 그 S 좌표계에서는 이제 어떻게 읽히느냐 하면은, 이제 S 좌표계는 이제 여기 X-의 한 눈금이 요것이 이제 여기가 X고 여기가 CT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X 값이 감마다 있고 요 CT 값이 감마 베타다 이렇게 읽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미 지금 답을 알고 하고 있는 거예요. x-ct-가 경사 좌표계일 것이다. x-ct는 직각 좌표계이고. 그래서 하여튼 그 로렌츠 역변환이든 변환이든 써서 x-가 이렇게 한 눈금으로 주어질 때 여기 x-축선상에서 한 눈금일 때 x-는 1인 거고 ct-는
이제 0이니까 그걸 이제 여기 역변환을 쓰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고 계산이 되고 그것을 이제 여기 좌표축으로 나타낸 것이 지금 이 값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각을 델타라 그러면 지금 탄젠트 델타는 이것분의 이것이죠. 그래서 그게 감마분의 감마 베타는 이제 베타다. 이런 식의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x 다시 축을 어디에 그릴 것이냐 하는 거를 지금 XCT 좌표계에서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각도는 베타고 한 눈금인데 이 한 눈금이 사실은 길이가 여기에 한 눈금보다 길이가 길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눈금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가 이제 칠판이 다 됐으니까 좀 지우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한 눈금인데 그것이 이제 여기서 x 다시의 한 눈금하고 x의 한 눈금하고는 x에서 이제 한 눈금이 더 작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이따 나오고 자, 그 다음은 이제 CT 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x CT축인데 CT-축이 여기 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눈금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눈금. 자, 그럼 이것의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뭐 이게 이제 이벤트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의 좌표는 CT-는 1이고 X-는 0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시 또 역변환을 써서 CT를 한번 구해보면은 CT는 이제 감마 괄호 열고 1 X-는 0이니까 감마 그 다음에 X는 이제 감마 X-는 0이고 베타 CT-가 1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역변환에 의해서 이 XCT 값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좌표로 읽은 게 이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값이 이제 감마 베타 그 다음에 요 값이 요 것이 이제 감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보면은 요 각은 아까의 델타랑 같은 걸 알 수 있죠.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 그래서 이제 탄젠트 델타가 베타는 이제 C분의 V다 하는 거니까 여기다 쓸까? 탄젠트 델타는 이게 베타인데 이게 이제 C분의 베타가 이제 C분의 V로 정의가 됐으니까 둘 사이 관계가 이제 V다 하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 관계 V가 정해지면 베타가 정해지고 베타가 정해지면 델타가 정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각도가 그렇게 계산된 각도로 경사 좌표계를 만들고, 눈금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그러면 그게 이제 한 그래프에서 이제 이벤트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 S 좌표계로 읽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S 다시 좌표계의 그 이벤트의 값을 알고 싶으면 이렇게 경사 좌표계로 좌표를 읽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고 우리가 민코브스키 이거를 이제 처음 도입한 민코브스키 다이아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처음 도입한 민코브스키의 이름을 따서 1908년에 이제 이런 식으로 기하적으로 로렌츠 변환을 이제 하나의 도표에 담자 하는 그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